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오늘 계속 연결해서 볼 건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비유동 부채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원들 퇴직금 모아뒀는데 우린 비용 처리했으니까 줘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직원들. 그래서 부채인 거고,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두고 있다. 왜냐면 나중에 한때 유행했던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인 거를 아느냐라는 유료 문제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어요. 얘가 비유동부채라는 걸 아는지, 다음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답인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2014년까지는 얘가 거의 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얘를 뚫고 나온 애가 누구였냐면 유동성 장기부채였어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라는 걸 또 아느냐 라는 문제가 또 한 3년 정도를 막 유행처럼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업했냐면, 그냥 이런 문제에 유동성 장기부채 보이면 걔 찍어라 그랬어요. 걔가 답일 확률이 높다고. 그만큼 걔가 답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배신을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유동부채하고 둘이 같이 나와요. 왜냐면 둘 중 한 개가 답일 거냐. 한 개는 비유동부채, 한 개는 유동부채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어떤 분류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중에 일단 답은 나와요. 유동성 장기부채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둘 중 하나가 답이겠죠. 그래서 제가 유동성 장기부채는 제가 유동부채라고 이야기한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다라고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설정은 기말에 하게 될 거예요. 기말에. 이건 뭐 매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겠죠. 직원이 1년 됐다고 그날에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퇴직급여 추계액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단기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설정할 때에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나 800번대를 쓸 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추계액이 1억 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6천만 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추가할 금액은 4천만 원이다라고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4천만 원만큼 이 추가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추가액을 줄 때가 있고 추계액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거를 잘 봐서 추가액을 주면 그냥 공짜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분기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냐면 그냥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서 지금 월급 안 줬구나. 월급 주면 보세요. 그럼 지금 월급이 있는 데서 퇴직금 추가액을 제가 4천만 원을 썼죠. 여기에 추가액만 쓸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린 전산이라는 게 엄청 좋은 이유가,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이 분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을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컴퓨터가 분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추가액을 주면 아주 편하게 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추계액을 주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봐서 빼면 추가액이 나올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은 올해 단기에 발생한 금액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말에 설정 후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억 원이 되겠죠. 6천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니까 1억 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계액을 딱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차기에 자, 직원의 퇴사가 발생했어요. 자, 직원 퇴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퇴직급여라고 병 처리해둔 금액이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놓은 잔액을 봤더니 1억이라는 잔액이 있겠죠. 근데 직원이 퇴사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라면 우리는 1억이 있으니까,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거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 봤더니 1억이 있네. 7천만 원 쓸 건데, 그러면 여유 있게 많이 있죠.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7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끌어쓰고 나면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이 이제 3천만 원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이제는 3천만 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직원 퇴직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직원한테 보통 예금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먼저 끌었을 건데, 일단 3천만 원 있는 것부터 끌어 쓰는 거예요. 이 3천만 원 있다는 건 기말에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둔 게 있다는 거죠. 3천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그래도 모자란 이 2천만 원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또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 보니 얘는 0원이 있는 거예요. 추당이 아니라 충당이죠. 그럼 직원이 퇴직금은 3천만 원을 줘야 된다면, 이제는 잔액이 없으니까 우리 차변에 퇴직급여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방식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방식? 너무 생소한 방식인가요? 일단 있으면 끌어 쓰고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충당자 붙어져 있는 다이몬의 대손 충당금.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일단 잔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걔도 대변에 쌓여 있는 거 먼저 끌어 쓰고, 부족하면 대손 충당금 쓰고, 부족한 부분을 대손 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하나도 없으면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쓰는 방식은 똑같은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퇴직급여 총당 부채는 대변 계정인데 얘는 비유동 부채로서 대변에 있는 거고, 대손 총당금은 얘도 대변 계정은 맞는데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성격은 틀린 거예요. 근데 둘 다 자리가 대변인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끌어 쓰고, 그리고 모자라면 비용 처리하고, 쓰는 법은 똑같은 거고, 둘 다 아무 말 없어도 알아서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용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성격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론상. 개정 적었네. 개정.
자, 컴퓨터 타자 치는 걸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이 8손가락으로 맞춰요. 어릴 때 습관이 제가 컴퓨터를 그 마산에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 처음 컴퓨터 학원이 생긴 게 93년도였 아니 93년도 아니지 90 몇 년도였지? 1년도였나? 그때 베이직 컴퓨터 때부터 제가 컴퓨터 학원 갔는데 이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제 마음대로 어릴 때 치는 키보드가 그대로 손에 익어서 새끼 손가락이 안 써요.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쉬프트 키 누르고 뭔가를 쓰면 그 다음 글자가 따라 눌러져 가지고 정자가 나오고 그래요 한 번씩. 자, 그럼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기중에 일반 점포에서 직원이 그만뒀을 때. 근데 여기에는 안 썼는데 퇴직금도 당연히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에서 돈 준다면 자 5천만 원이었다. 그럼 5천만 원 더 안 주고 세금 떼고 줘야 되겠죠? 그럼 세금 떼고 주면 그 세금 뗀 건 대변에 계정하면 뭐라고 쓰죠? 우리가 대신 세금 내려고 떼는 거잖아. 그걸 예수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가 지급하면서 세금 떼면 그거는 예수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유행상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금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끌어 쓰는 걸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말에 설정하는 건 안 어렵잖아. 방 컴퓨터가 해주는 거 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얘를 퇴직 직원이 그만두면 아무 말 없어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부터 확인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먼저 끌어 쓰고 없으면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비용이라서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잠깐만요. 우리 지금 방금 자, 이제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봤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 회사가 올해 발생한 비용만 그 퇴직급여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죠? 근데 실제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 회사가 부도나면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직원의 퇴직금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보장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과거 IMF 때. IMF 때 직원 퇴직금 보장이 뭐예요? 회사가 그냥 부득부득 넘어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면 대학생 때였어가지고 막 그 근무오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든 다 힘든 걸 아니까 이 좋은 마음에 그 직원들이 이제 사장님이 멋있게 당신들 퇴직금 빼고 나면 더 이상 사업할 거 없으니까 이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문 닫읍시다라고 오케이라고 안 하고 그 당시 의리가 존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 반납하고 회사 살려봅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반납하고 그냥 그걸로 회사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운영했는데 그럼 뭐예요? 전부 다 망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분위기가 뉴스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는 좀 이상한 분위기인 거야. 너도 나도 다 했는데 너도 나도 다 망했어요. 그때는 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분들 퇴직금은 이제 보장을 전혀 못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결국 국민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 퇴직금을 회사가 실제로 모아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모아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이제 외부 기관에 직원의 퇴직금을 모아두도록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걸 가입하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시험에도 나오는데 왜 안 적었을까 생각하면서 보면 이 아래 빈칸이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니 원래 투자자산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퇴직연금 상품은
외부 기관에 이제 가입을 시키는 건데 우리 보험회사라든지 지금 현재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상품을 취급을 해요. 그럼 지금 아마 최근에 회사 다니시던 분들도 아마 그 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 가지고 그 연금 상품 회사하고 퇴직금 이야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게 근데 회사한테 이건 직접 상품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되니까 실제 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회사들이 가입을 잘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했냐면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해서 퇴직급여 총당 부채만 설정하면 이때 설정할 때 비용 처리하는 이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씩 줄여왔는데 2016년도에 인정해 주는 금액이 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회사가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만 연금 상품에 가입 안 하고 이렇게만 처리하는 거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퇴직급여 총당 부채 설정하는 걸 비용 인정 안 하는 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중소기업의 직원이 뭐 예를 들어 한 40명만 넘어가도 1년에 발생하는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이걸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죠. 그러면 법인세가 2,200만 원이 더 나와요. 어느 회사가 연금상품에 가입 안 하겠어. 그죠? 그건 나중에 돌려받는 돈 아니고 생돈이 그냥 매년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부 다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뭐 4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는 전부 다 의무가입으로 바뀌었는데 이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 급여형 기여형부터 쓸게요.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DC형 상품이 있고 그리고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상품이 있어요. 그럼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이라는 이 두 개는 뭐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뭐 보장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납부하는 매년 발생하는 만큼 납부하는 건 똑같은데 확정 기여형은 중요한 특징이 운용 주체가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이 운용 주체인 거고 확정 급여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신 적도 있을 텐데 퇴직금 가지고 펀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너무 손실이 많아가지고 비율을 조정시켜 놨고 법적으로 근데 일반 펀드에는 이제 가입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건 직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납부는 매년 회사가 해주고 근데 직원도 그만두기 전까지 돈은 못 찾아가요. 근데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니까 여기에 납부된 돈을 어떤 펀드 상품에 투자하게 넣겠다라고 결정을 직원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 주체가 종업원이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종업원 책임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는 납부만 하는 거예요. 얘는 운용 주체가 종업원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납부 시 개정 과목은 회사는 퇴직급여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죠. 회사 입장에서. 내가 회계 담당자라도 난 직원들한테 이 상품 가입하기를 권할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너 요즘 펀드하고 주식 얼마나 인기 좋아? 해봐. 좋을 거야. 너 돈 없지? 퇴직금 가지고 회사가 납부한 걸로 해. 그래서 꼬실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 납부할 때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면 끝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손해보고 울고 있어도 직원이 울고 있지 내가 울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해요. 그럼 확정급여형이라는 건 운용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 수익과 손실은 우리 회사 책임인 거고 그럼 회사가 모든 운용과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다 전부 다를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게 우리 확정급여형이에요. 얘는 우리 납부 시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투자자산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산의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쓰게 돼요. 자, 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처리되는데 근데 간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도 사용을 해요. 자, 투자자산은 자산이죠. 자기 위치가 차변 대변 중에 어디죠? 자산이면 차변이죠. 그럼 부채 차감 계정이래. 부채 자리는 대변인데 차감 계정이면 자리가 어디죠? 차감 계정이면 반대쪽이니까 차변이겠죠. 분계는 똑같이 가요. 성격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제 그런 거에 차이인 거지. 분계는 똑같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상품별 계정 과목을 인지하셔야 돼요. 상품별 계정 과목.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AT 시험에서는 거래처를 꼭 등록해야 돼요.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니 등록의 입력이에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거래처 안 알려줄 거예요. 아예. 근데 AT 시험에서는 어디 생명과 뭐 이런 식으로 꼭 연금 그 상품 가입한 회사를 알려줄 건데 금융 거래처도 쓰는 게 AT 시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어디 금융 상품에 가입한 거죠? 우리 회사가 운영 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래처를 쓸 거예요. 이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데 운영 수익이 나면 우리 회사가 기말에 납부해야 될 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추객만큼 맞추는 건 똑같거든. 똑같은데 우리가 납부하는 돈의 차이가 나는 거고, 직원들은 그냥 퇴직금을 보장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 막 시작했을 때에 대한민국에 그 TV 광고 틀면 온통 펀드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본 차이나 펀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거 아시는 분 다 옛날 사람인데 근데 그런 펀드들 하고 할 때에 그때 TV 광고가 막 문어가 나와서 막 펀드 광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옥토퍼스인가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확정 기여형을 선호를 하게 됐는데 막상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봤더니 손해 보면 손해 봤지 득 본 사람이 거의 없고 신경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경험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퇴직금은 보장받자. 별로 운영 수익 나봐야 코딱지만큼이고 손해 보면 엄청나게 보고 있고 내 퇴직금 날리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퇴직금 보장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확정 급여형을 선호를 해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제가 회계 담당자라면 확정 기여형을 권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죠? 그럼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법이 조금 바뀌어서 확정 급여형자가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연금 상품 변경 가능하다라고 뉴스 올해 초에 나왔죠. 근데 과거에는 이 상품 회사에서 그 이동한다는 증빙을 받아서 이 상품 회사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가입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에 기억하셔야 될 게 미래에 확정 기여형은 확정 급여형으로 이동 못 해요. 이미 운용 수익과 금액에서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에서 확정 급여형으로는 못 움직여요. 근데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은 지금 이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이동은 가능해요. 그 펀드 회사하고 연금 상품 회사만 기분 좋게 만든 거죠.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는. 그래서 확정 급여형은 지금 주로 하는데 제가 계정 과목을 퇴직 급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납부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납부를 하면 현금 1,000만 원이다. 차면에 얘는 퇴직 급여다.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 처리하게 이렇게만 하면 더 이상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 없어요. 직원 그만두면 연금상품회사에 퇴직증명만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회사가 알아서 직원한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면서 전화할 거예요. 연금상품 가입하라고 꼬실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고 퇴직소득이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고,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금이 작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접근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그 다음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확정급여형은 납부할 때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방식이 우리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 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채에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회계 1급에 한번 나왔더라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세무 2급에도 안 나왔는데 회계 1급에 나와서 다들 선생님들은 어이없어 웃고 근데 그 시험 푸신 분들도 그냥 버리면 되는 거라고 쿨하게 생각하던데 우리는 다 맞춰버리자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보면 1,000만 원의 추객이 발생했어요. 1,000만 원의 추객. 그럼 부채 차감 계정 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납부를 하죠.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얘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퇴직급여 1,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식으로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성격 가지고 좀 볼게요. 자, 분계가 특이하죠. 자, 제가 사이 띄운 건 뭔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지금 똑같이 1,000만 원 납부한 거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 거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분계가 이 분계인데, 그죠? 그러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얘를 부채라고 썼잖아요. 그럼 부채로 처리를 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연금회사에다가 돈을 납부했죠. 그럼 우리가 직원한테 돈 줘야 될 건 없는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퇴직연금회사가 돈 줄 거잖아. 그럼 나는 우리 회사가 돈 줘야 될 거 없으니까 부채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속 적립해서 쓸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도 될 때 다니시는 분들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설정해서 쓰는 게 우리 회계 처리가 편해요. 그럼 우리는 얘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할 건데 부채가 증가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쓰고 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감 계정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차감 계정 달아버리면 부채가 1,000만 원이 증가가 안 되게 되겠죠. 차감 계정 달면은 장부의 순액은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얘를 써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퇴직연금 충당 부채 하면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이런 계정 과목 써요. 그건 다음에 미래 회사 가서 그런 거 쓰면 이상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자, 직원 퇴사를 해요. 직원이 퇴사. 그럼 얘 1번하고 2번의 차이 분계로 갈 거예요. 자, 1번은 직원한테 퇴직금을 500만 원 줘야 된다면
연금회사한테 500만 원만큼 지급해줘라고 퇴직증명원 보내주면 500만 원 해약하게 되겠죠. 해약한 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500만 원 줄이게 될 거예요. 500만 원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때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때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직원이 그만뒀는데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대. 그럼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먼저 끌어 써야 되겠죠.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만두면 퇴직급여 총당부채부터 끌어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럼 퇴직급여 총당부채 500만 원 쓰고, 대변에는 내가 돈 줘야 됐잖아. 이 앞에 퇴직급여 총당부채 할 때는 우리 회사가 돈 줬죠. 근데 이번엔 퇴직연금 회사에 연금 해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500만 원 줄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얘는 왜 퇴직급여 처리 안 하냐면 납부할 때 퇴직급여 처리했거든. 얘는 납부할 때 퇴직급여 처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얘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법인세 공부하면 이게 제일 마음에 들게 될 거예요. 물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내 가슴속에는 전 직원이 이거에 가입하는 거 제 가슴속에 있을 거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따위 다 필요 없어요. 그만둬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퇴직 증명만 보내주면 끝이야. 제일 깔끔하죠. 그런데 직원들이 이걸 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유도를 해야 되고 저걸로 나쁜 말로 사기쳐야 돼요. 저게 좋대. 그러면서 퇴직금 2배 된대. 뭐 이런 말 하면 나중에 사기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설정하는 거 하고 지급하는 거 퇴사했을 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번엔 자, 운용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확정 기여형은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직원만 좋은 거예요. 직원이 그만둬서 찾아갔더니 많은 건데, 확정 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회사가 운용하는 거니까. 그럼 운용 수익이 발생한 만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운용 수익 발생인 만큼 써주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얘도 제가 1번, 2번으로 할게요. 이거 1번, 2번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전산 세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할 거고, AT 자격 시험에서는 급수 상관없이 얘는 회계 1급 세무 2급, 얘는 FAT 1급 TAT 2급,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 쓰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이 두 시험에 그리고 주관하는 협회의 성격의 차이예요. 왜 제가 성격의 차이라고 말하냐면,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이자 수익의 성격은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이에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성격은 900번대 영업외 수익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요. 이자 붙었네, 끝인 거예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영업외 수익이지만 어떤 걸로 해서 금융자산을 운용한 수익이라는 걸 따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지. 어차피 결론적으로 영업외 수익이라서 세법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고, 세무사의 시험은 세법 위주로 좀 주로 나가고, 회계사의 시험은 회계 위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거래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금융거래처를 쓸 건데, 얘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선 쓰고 싶은데도 거래처를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 써도 정답인 거고 얘는 안 써도 정답.
얘는 안 쓰면 오답인 거는 제가 꼭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확정급여형은 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 베이스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계정 과목부터 기억해야 돼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원래 기여라는 말은 불입이라는 말에 일본어 중에 순화하면 기여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불입에 순화된 글자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불입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감 안 좋다고 기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정 기여형인데 퇴직금은 한 번 주는 거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 상품 이름엔 급여가 없잖아. 그래서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확정 급여형 얘는 상품 이름에 급여가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없는 애를 써야 된다. 유치하게 어떻게든 생각해서 이 두 개 안 헷갈리게 계정 과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다음 이제 우리 장기 미지급금. 절대 이런 계정 과목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한테 회사에서 볼 일이 없어요. 장기 뭐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미지급금 이런 거래 상대방이 착하고 친절한 곳도 없어요. 1년 넘게 동안 돈 안 줘도 기다려주는 곳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이걸 바꿔서 금융 소비대차 계약으로 바꿔요. 이자 받기 위해서. 외상 대금이 오래 밀리면 이자 받아야 될 거잖아. 그럼 돈 빌려준 걸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은 쓸 일이 발생 안 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들은.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부채에서 볼 계정 과목들을 다 봤어요. 정말 부채는 빨리 끝나죠. 부채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로 오른쪽 75페이지에 자본이 있는데, 자, 자본은 이것만 생각하고 쉽시다. 자, 자본은 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다. 그리고 자본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지 얘를 별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기억나시나요? 우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건데 저번 주 초에 아직까지 기억한다는 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우리의 그 계정 과목들을 당연히 분개할 때는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자본의 값을 물어볼 때 그 계정 과목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자산하고 부채를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지 지금 공부하는 자본 계정 과목들을 찾아서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게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본은 가상 계정, 차감 계정이 자기 마음대로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때. 자본의 위치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자본의 위치, 차변 대변 중에 대변이죠. 그래서 자본은 대변에 처음에 장부했으면은 증가되는 거고 가산 성격이고 자본을 처음 장부에 쓰는데 차변에 쓰면은 차감 계정인 거예요. 자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길 거예요. 그 자기 자리면 증가, 반대면 차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자본은 우리 회사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허우대라고 표현하나요? 껍데기만 크면 뭐해? 순수한 내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자본이 우리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에 돈이 나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 이야기 문제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돈 썼으면 돈 갚아야죠. 이런 말 했는데 이제는 자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돈 들어오고 뭐보단 우리 자본이 우선이에요.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에 자본 계정 한번 쓸 거고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에 자본을 먼저 쓸 거예요. 돈이 나가든 들어오든 그거는 내 자본이 움직이고 나서 그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생각하는 거지. 모든 거래의 최고의 메인 주인공은 자본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수한 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메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저와 같이 자본 볼 건데 제가 책 순서대로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해놓고 책 정리할 거라서 자본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분계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